제 이름은 이제 조영민이고요. 캐나다에 있었는 지는 14년 정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갔는데 현지인이 알려주는 정보 같은 게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브랜딩이 저한테는 뉴키즈예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한국에서 취업을 못했어요, 잘. 그때 이제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았다면 아마 캐나다에 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개인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동안 오래 있을지는 몰랐어요. 1년 정도 이제 비자를 받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데를 제가 갔던 거예요. 더 지내볼래? 우리가 이렇게 뭐 지원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어떤 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던 거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몰랐어요. 근데 자리 잡고 지내면서 살다 보니까 애기도 낳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한국에 좀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 관계분과 한국에 계셨을 때 전공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외동아들인데 쿨하게 오신 건지. 형제는 이제 위로 누나가 계신데 좀 힘들어 했었죠. 과감하게 제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생활이 그만큼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가 먼저 일어서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지지를 받지 못했었죠. 전공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서 이제 그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취업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이제 신세를 많이 지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네, 오셨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네네네. 오셔가지고 어떻게 네. 진행됐는지 혹시 나눠주세요. 한 1년 정도는 해외 경험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다시 돌아오더라도 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한 번쯤은 좀 20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취업이나 이런 스펙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한 번 정도는 좀 놔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캐나다 한번 좀 둘러보고 그냥 돌아와야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4년 전 얘기는 해요. 한국에서 어떤 뭐 걸 하셨다 하더라도 여기 오시면 현지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는 거는 사실 자기 스스로의 만족일 수 있는데 현지에서는 딱히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현지에서 일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정도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워킹홀리데이로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셨던 직업들을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네네네. 일단 제가 갔던 데가 캐나다 동부에서도 캐나다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캐나다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호텔이 이제 좀 그래도 시내여갖고 거기서 이제 하우스키핑이라고 이제 룸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갖고 간 돈이 조금 그래도 한 조금씩 남아있어서 대충 되겠지 막 하다가 돈 떨어지고 이제 급해져서 찾았는데 다행히도 시켜주셔갖고 이제 할 수 있게 됐었죠. 영어를 잘 못하면 우선 몸 쓰는 일을 하고 요 일만 끝내주면 되는 일 있잖아요. 엔트리 레벨 잡이라고 기술이 필요하지만 훈련에 의해서 그게 극복이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일.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좋죠. 근데 이제 오래 하기에는 좀 힘들죠. 네. 제가 하우스키핑 일을 거의 5년을 했더라고요. 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매년 이거 그만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거기 동부에서 중부로 옮기고 중부에서 서부로 옮기면서 도움이 됐던 직업이 그 하우스키핑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현지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저와 뭐 한국에서 이런 대학 나왔습니다.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저 캐나다에서 이거 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직업에서는 이미 저를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부에서 이제 중부로 갔을 때 이 일을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경력이 있으니까 브랜드의 호텔이 또 중부에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다음 주에 출근했어요. 그 일들이 쌓여서 신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브랜드 호텔들이 그 브랜드만 갖고 있지 않아요. 어느 브랜드를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큰 브랜드는 그 모든 카테고리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움직이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하루에 하는 그런 방을 파는 호텔에서 일했다고 했을 때 그 경력이 있다면 제가 맘만 먹으면
다른 더 럭셔리한 호텔을 언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먹고 살려고 생겼는데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되는 건가 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다시 와서 적응하는 거랑 비슷해요. 주를 옮긴다는 건 시간대도 다르고 세금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 언어는 비슷하지만 또 사람들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적응하느냐는 저는 한 2, 3년 정도 걸렸어요. 그 동부에 있을 때 다행히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캐나다에 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영주권은 14년 전 얘기지만 저는 사실 영주권 받는데 운이 좋아서 일찍 받게 됐어요. 2년이 안 됐으니까 1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빨리 워킹홀리데이로 받았어요. 모시고 네네네. 네. 처음에는 비자 연장을 해야 했어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1년짜리를 받았거든요. 끝나가니까 얘기를 했죠.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 영주권 진행하는 애가 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다행히 그분께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때는 뭐 어떤 이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뭐 되겠어 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다 마치고 그게 영주권이 다 끝난 건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무지했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영주권이 다 절차가 끝난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였으니까 시골에는 물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지만 저는 이제 영주권을 제가 다 혼자 준비했어요. 그 서류 모든 거를. 예. 캐나다 그 이민정부 가면은 서류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걸 읽어보고 다 그냥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친절하게도 틀리면 다시 보내주더라고요. 너 이거 틀렸으니까 추가 서류 내. 그 부분 이제 내고. 그럼 다 좀만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만약에 모르면은 주변의 이웃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동양해갖고 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캐나다 시골에 갔지만 생각보다 캐나다에 정착하겠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호텔을 어떤 수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 직업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당돌했어요. 그래서 저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시켜주실래요? 라고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알아봤겠죠? 얘가 일을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자리가 났을 때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그 수리 일이었어요. 호텔에서 이제 수리 부서에 들어가게 됐죠. 그 일을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계기로. 근데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30년 전에 이제 거기 와갖고 하우스키핑에서 일하다가 저처럼 자리가 나서 그렇게 옮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서장까지 되신 분인 거예요. 옛날에 나도 너같이 했었다면서 나는 이제 은퇴를 할 테니까 너가 잘 커서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잘 끌어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죠. 사실 이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고 자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해보지 않는 이상 어느 직업이 있고 얼마를 벌고 이게 친구가 정말 많지 않은 한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고 정보가 많이 없어요. 호텔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얼마 받고 얘네가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는 어떤 애들이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거의 한 10년 동안 수리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호텔은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더라고요. 딱 10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관리 부서는 유럽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좀 있었던 거에 대한 좀 실망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자격을 키워서 기술을 갖게 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했어요. 결국은 내가 기술을 갖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런 자격을 갖추면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추억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았지만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발전 기회를 갖지 않는 이상은 힘들겠더라고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 영주권 받기 전에는 영주권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영주권을 받으면 이제 혜택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으로서 학교를 가는 것과 영주권자로서 학교를 가는 거는 이제 학비 차이도 한 3배 정도 나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이면 한 학기 다니는 거랑 한 900만 원 내야 되고,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찾던 중에 코로나가 이제 왔었고, 그러면서 호텔 경기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하던 찰나에 아이도 태어나게 되고, 시간적으로 안정된, 호텔은 이제 좀 밤에도 일해야 되고 좀 그랬었는데,
병원은 다행히도 좋은 이제 스케줄을 받게 돼서 주말에도 쉬게 되고 퇴근 후에 이제 삶이 좀 있어져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좀 혜택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의 경력을 갖고 있으니 그 호텔은 이제 투숙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님들이잖아요. 근데 병원은 투숙하시는 분들이 환자들인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부서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아, 너는 이제 병원 경력은 없지만 호텔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캐나다 병원은 그러니까 다 나라에서 운영을 해요. 보건복지부 같은 거? 네. 그런 게 그 주마다 다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주는 그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기관에 소속된 병원에 제가 다니는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한국의 그런 공무원 느낌은 아니고 그냥 회사인데 고용주가 정부기관인 거죠. 네. 그런 데니까 이제 연금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거고. 또 좀 전문적인 의료 장비를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수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일반적인 수리고요. 뭐, 전기 하시는 분, 아니면 뭐 배관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으세요. 돈도 더 훨씬 더 많이 받으시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더 이렇게 특화된 분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이 아니라 뭐 다른 기관의 파트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공무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인 거예요. 아, 네. 그게 캐나다 공무원 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공무원이 있는데 저는 지방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라 그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달라요. 직업마다 다른데 제가 만약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경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해서 아마 그게 따라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일을 관두면 제 연금은 이제 몇 세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한 거에 대한 연금.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그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만큼의 그 연금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런 되게 약속을 잘 지키는 거를 배웠어요, 여기서. 여기 의외로 지각이나 이런 거에 되게 냉정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9시까지 와. 그러면 9시까지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9시까지 모든 세팅을 다 끝내놓고 일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태도 같은 거, 그냥 청소고 뭐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사회에도 그냥 설렁설렁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규율이 있고 거기에 나는 따라야 되고 돈 벌러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배워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학습이 없었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더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입국하고 집을 사는데 딱 5년 걸렸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네.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냥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어떤 울타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을 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중에 하나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갖고 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와이프랑 그 얘기 맨날 해요. 100만 원 모았던 얘기, 1000만 원 모았던 얘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던 얘기들. 하나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되게 존중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우리 이제 목표가 같으니까 어떤 일이어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누가 무슨 뭐 생각을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뻔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너무 성취감이 커서 와이프랑 참, 예, 두고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부로서의 그런 어떤 좀 동지애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제가 호텔 일을 한 10년 동안 한 것도 결국은 집을 사고 와이프 학교 가는데 이제 좀 서포트도 해주고 와이프가 좀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는 게 좀 더 큰 거였거든요. 남편으로서 와이프 말을 들으면은 손해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와이프 덕분에 좀 시너지 효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전해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연애 기간이 되게 기셨던 거예요. 아, 이 여자다라는 이게 되셔서 거기까지도 가시기까지 하셨을까? 아, 그쵸. 네. 궁금했어요. 또 확신이 있었어요. 내 사람끼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잘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안 될 거라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취업해야지 너 그 1년 공백이 얼마나 크니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너가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냐. 온통 부정적인 거 투성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했지. 어떡할래? 돈도 없어. 정해진 게 아무것도 뚜렷하게 없었는데 지금이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 만나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냥 거기에다가 쏟아붓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잘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좀 개척자 같은 사람이죠. 여기 먼저 와서 뿌리를 내렸고 이제 저는 그냥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뭐 이런 개척자 같은 게 있어요, 확실히. 와이프는 하나도 안 늙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늙는 것 같아요. 저만 늙어가는 것 같고 20살 초반의 느낌 그대로 그냥 그거를 제가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캐나다 생활을 배우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이제 저도 아이가 커가는 거에 걸맞는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닌 방랑객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냥 노력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와이프랑 얘기를 해요. 저희가 여기 산지 벌써 저희 인생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살았더라고요. 여기 삶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면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